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22장 빛의 반사와 굴절입니다. 자, 22장에서는 빛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빛의 반사와 굴절 현상을 소개한 다음에 굴절 법칙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굴절이 되면서 빛이 파장별로 색깔별로 나뉘는 현상이 분산이 있는데 그런 분산하고 관련된 분산과 프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분산 현상을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지개가 있죠. 이런 무지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빛을 파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하이원스의 파동설이 있는데 그런 그 하이원스의 원리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전반사 현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장 1절 첫 번째 빛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빛은 입자라는 것하고 파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 이론이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입자라는 것하고 그럼 파동이라는 게 왜 싸워야 되느냐? 입자는 질량 덩어리, 질량이 뭉쳐 있는 거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어느 그 좁은 영역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에 비해서 파동은 에너지가 진동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현상은 입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파동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근데 이 빛에 대해서는 누구는 입자라고 그랬고 누구는 파동이라고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입자라고 그러고 하이언스는 파동이라고 그랬는데 요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파를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다시 알갱이, 광양자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예, 이 두 가지로 다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이중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입자설을 먼저 살펴보면 빛의 입자설은 빛은 뉴턴은 빛은 광원에서 방출이 된 입자들인데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흐른다. 입자의 흐름이다. 물이 흘러가듯이 그런 식으로 입자를 봤고요. 이러한 그 입자의 흐름으로 빛의 반사와 굴절 법칙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뒤에 하이언스가 빛은 파동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러한 파동으로서 그 하이언스 원리를 내세우면서 빛의 반사와 굴절 법칙을 역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반사와 굴절은 입자로도 설명이 되고 파동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하이언스의 파동설이 나오기 직전에 그 빛의 회절 현상이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제 회절 현상은 관찰이 됐지만은 요 파동이라는 것은 파동의 가장 파동만이 갖는 성질은 간섭하고 회절이 있는데 그럼 빛이 파동이다 그러면 빛이 간섭이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해야 될 텐데 소리의 간섭처럼 근데 빛의 간섭을 관찰하는 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빛의 간섭이 관찰이 안 돼가지고 이 파동설이 공격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영이 1800년에 들어와서 빛의 간섭 현상을 실험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빛이 이제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한다 해서 아 빛이 파동이 맞나 보다 했는데 맥스웰이 파동은 파동인데 매질이 진동하는 파동이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해서 퍼져나가는 전자기파다라고 이제 빛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력,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죠. 그 직후에 이제 헤르츠가 이러한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기파다라는 것이 이제 굳어졌는데 그런데 헤르츠가 또 실험을 했는 것이 광전 효과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를 이제 빛에 의한 광전 효과를 발견한 건데 그러니까 빛을 금속에다가 쪼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하는 걸 발견한 건데 이것을 전자기파니까 전자기파 이론으로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다시 빛은 알갱이다, 광형자다 또는 광자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 덩어리다,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광형자 이론으로 광전 효과를 깔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광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F인 빛에 대해서 HF라는 형태의 에너지 덩어리들로 구성이 됐다
라는 것이고요. 요 h는 이제 플랑크 상수로 이렇게 알려진 값입니다. 그래서 그럼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전자기파냐, 광량자냐 하는 이런 이론들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이 뉴턴의 입자는 질량을 갖는 질량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언스의 파동설은 매질이 필요한, 매질이 있어야 되는 파동인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빛은 그 온 사방으로 빛이 퍼져 나가니까 그 빛이 파동으로 퍼져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매질이 온 사방에 깔려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가상의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스웰은 매질이 전자기파, 매질이 필요 없는, 그래서 진공에서도 그 스스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퍼져 나가는 그런 파동이다 라고 해서 이거 하이언스의 파동설하고 전자기파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다시 주장한 광량자 이론도 요거는 질량은 없지만 에너지들이 띄엄띄엄 떨어져서 에너지들이 덩어리져서 움직이는 그런 광량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입자설하고는 질량이 있고 없고가 다른 겁니다. 그럼 이제 빛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빛은 빛이라고 하는 그 자연에 존재하는 이 현상이 있는 건데, 이것을 입자로 설명하려니까 일부는 입자로도 설명이 됩니다. 또 이제 광전효과 같은 경우는 광량자 이론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회절이나 간섭 같은 거는 뉴턴의 입자설이나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이론으로는 회절 간섭이 또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은 빛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빛을 우리가 관찰할 때 입자에 선글라스를 끼고 관찰하면 입자로 보이고, 파동에 선글라스를 끼고 관찰하면 파동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빛인데 입자로도 가끔 설명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파동으로 설명이 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간섭이나 회절을 동반하는 실험에서는 파동처럼 행동을 하고, 또는 이 다른 실험에서 광전 효과나 컴퓨터 효과 같은 데서는 입자처럼, 알갱이처럼 행동을 하고 입자처럼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빛은 빛인데 입자라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동으로도 해석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